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9년 7월 기출 유형 특강 3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의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 유형 분석 자료집 토익 스피킹 최신 기출 유형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세요. 자, 이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 유형 특강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변하는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실제 시험을 본 응시자분들의 이 레벨별 샘플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직접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자, 셀폰 꺼내시고요. 그리고 녹음 기능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녹음 기능 실행하신 이후에 직접 다음 화면부터 실제 시험처럼 진행이 될 거니까 15초, 그리고 15초, 30초 동안 멋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communication at work or school.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work or school? And who called you?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time of the day do you make the most phone calls at work or school? And why?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by email?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실 수 있었나요? 자,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잖이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Part 3, Respond to Questions. 먼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풀었던 문제 저와 함께 하나씩 모범 답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는요. 하나의 토픽에 대해 관련된 3개 질문에 답변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Question 4, 5, 6, 총 3문제가 한 번에 출제가 되고요. 자, 점수는 각 3점씩 배점을 받을 거예요. 자, 답변 시간이 15초, 30초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적습니다. 답변 시간은 짧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이 준비 시간이 개정이 되었죠. 자, 특히 Part 3는 기존에 전혀 준비 시간이 없었는데 자, 이번에 준비 시간이 3초 정도로 이제 생겼습니다. 자, 3초 정도가 생기면 정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30초 동안 말씀하시게 될 분량을 절대 3초 동안 준비하실 수는 없겠죠. 자, 3초 정도라는 시간은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도 알아볼게요. 자, 평가 기준은 발음, 억양, 강세, 문법, 어휘, 일관성, 그리고 내용의 관련성, 완성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한번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질문 유형은요, 설문조사 유형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아시죠? 설문조사 유형 그리고 지인과의 통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푸신 문제는 설문조사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주제는 communication. 자,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으냐? 우선 관련 어휘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함께 모범 답안을 보면서 알아볼 거고요. 인터넷의 장점, 15초 정도 이상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소통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요즘에 가장 우리가 많이 소통하는 방법은 뭐죠? 맞아요. 인터넷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의 장점, 적어도 15초 정도는 거침없이 쭉 말씀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으로 쓰는 것들이죠.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냥 applications 혹은 apps라고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messaging apps, messaging applications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 거기에 관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씩 문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 Part 3에서 첫 번째 문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work or school and who called you? 자, 4번 문제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일 혹은 학교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누구와 통화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한 답변 어떤 것들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자, 당연히 과거에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The last time I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work was yesterday. 뭐 yesterday가 될 수 있고 a while ago. 자, 얼마 전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뭐 last weekend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과거에 있는 시점을 하나 잡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it was from my coworkers asking about the meeting we had. 아, 내 직장 동료로부터 혹은 내 학교라면 어떤 거 나올 수 있을까요? classmates 아니면은 뭐 professor, 자 교수님 혹은 teachers,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잡고 무엇에 관한 거였는지 조금 더 또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었다면 그것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쭉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The last time I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work was yesterday. And it was from my coworker asking about the meeting we had.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What time of the day? 자, 하루의 언제쯤이 Do you make the most phone calls at work or school? And why?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하루 중 언제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화를 하시나요?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제쯤이 가장 좋은 시간대인지 그리고 언제 대부분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모범 답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make the most phone calls after lunch around 1 o'clock because I usually have lunch break during that time. 자, 저는 대부분 점심을 먹고 1시에 대부분의 전화를 합니다. 자, 전화 통화를 하는 거는 맞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대부분 그쯤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런지까지 한번 이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게 why라고 물어봤죠? 같이 한번 여기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Because I usually have lunch break during the time. 당연히 그때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시간대에 전화 통화를 한다면 또 언제가 있을까요? 뭐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안내를 드립니다. What time of the 라고 시작하는 질문들 최근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출제 경향에 맞춘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자, What time of the year, What time of the day 이런 식으로 1년 중 언제쯤 혹은 하루에 언제쯤 당신은 이것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면 What time of the day는 하루에 언제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혹은 in the evening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방금 답변한 것처럼 after lunch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1년 중 언제, what time of the year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1년 중 언제는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자, 1년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예를 들면 계절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in summer 혹은 winter, 혹은 1년은 또 12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ound July 혹은 August 이런 식으로 7월이나 8월쯤에 이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당신은 1년 중 언제 휴가를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저는 여름이나 겨울에 가요. 혹은 7, 8월 달쯤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년 중 언제 혹은 하루 중 언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대를 말씀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by email? 이 나옵니다. 자, 지금처럼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어떤 걸 준비해 가시죠? 뭔가 좋은 것들, 장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실 텐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단점이 있나요?를 물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심지어 한국말로 해석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한국말로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서론부터 읽어볼게요.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email.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죠? 여기 질문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by email. 자, 문제를 계속 보시고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게 실수 없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irst, compared to email, I can contact someone by only at a certain time of the day. 무슨 뜻이죠? 그쵸? 이메일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극히 제한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데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취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새벽에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전화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리해 본 거예요. It's not right to call someone early in the morning or too late at night. 자, 이른 시간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걸 앞에다 적어놨나요? Compared to email. 그럼 이메일의 장점은 여러분 느껴지나요? 그죠? 이메일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언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면 누군가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답변이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이메일을 보내서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also 하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Also, there might be a miscommunication when I have a conversation on the phone. 내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자,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 못 들어서 혹은 감정이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혹은 언어의 사용이 약간 좀 잘못돼서 내가 바로 한 말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정리해 보는 건데요. I might not be able to organize my thoughts. 내가 내 생각을 바로바로 정리할 수 없고 그리고 and it's harder to send the message clearly compared to sending messages through email.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도 좀 어렵고 확실한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답변을 보시게 되면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Compared to email 그리고 compared to email. 여기서 또 보시면 지금 계속 이메일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메일에 대한 장점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은 이 이메일의 반대인 전화의 disadvantage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disadvantages,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으냐? 먼저 반대사항의 장점을 떠올리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이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대의 단점을 설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봤어요. 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잘 받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레벨별 샘플 답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6 그리고 레벨 7 그리고 레벨 8까지 받으신 분들이 각각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똑같은 질문 아까 전에 4번 당신이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언제고 그리고 누가 걸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각각 이 정도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실제 시험처럼 준비를 해서 바로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do 그리고 don't가 있어요. 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이렇게 각각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do만 있네요. 자, 각각 레벨마다 하나씩 꼭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씩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벨 6 중에서도 좀 고득점을 받으신 150점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이분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The last time I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school was last weekend, and my teacher called me to talk about my homework. 자,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것은 이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입니다. 자, 그리고 and my teacher called me to talk about my homework. 자, 제가 여기다가 왜 do라고 체크를 해드렸냐?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물어보진 않았죠. 하지만 그냥 and my teacher called me까지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걸었는지까지 간단하게 투부정사구를 이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 정도 더 하시면은 시간도 채우고 내가 좀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니까 고득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레벨 6 그중에서도 이제 고득점을 받으신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레벨 7을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분은 어떤 걸 잘하셨는지 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The last time I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work or school was last weekend, and my colleagues called me. We usually talk about our future career. 자, 잘 들으셨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We usually talk about our future career. 자, 왜 전화했는지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직장 동료들과 제 미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는 대부분 이런 걸 얘기해요. 혹은 뭐 gossips 아니면 뭐 daily lives, daily routines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내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벨 6 답변자분과 비교해봤을 때 레벨 6, 7을 받으신 분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게 들리시나요? 자, 레벨 7 이 정도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레벨 8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레벨 8 받으신 분은 굉장히 말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네요. 자,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The last time I received a phone call related to school was last month from my friend called Ashley. It was about the graduation paper for our majo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자,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양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갔나요? 특히 여기 do에서는 뭐가 들어갔느냐? 자, from my friend's call, Ashley.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사항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휘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 고유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냥 my friend call까지만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 Ashley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이 답변 자체가 정말 진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채점자는 무조건 구체적인 답변들 그리고
진짜 응시자가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준비해서 말한 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고득점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어휘 하나만 집어넣어도 점수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분은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아, graduation paper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이런 것까지 잘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각각 레벨을 받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내용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얼만큼 좀 더 말해주느냐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말해주냐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셨고 이번엔 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of the day do you make the most phone calls at work or school and why? 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답변들도 한번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히 지금 레벨 6는 do가 하나 있는데 레벨 7과 8은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같이 한번 쭉 보세요. 자, 우선은 레벨 6 150점 받으신 분의 답변 5번 문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I make the most phone calls at school around noon because I can take a break for 1 hour in lunchtime. I usually call my friends and talk. 자, 어떤 일이라는지 느껴지나요? 그쵸. 답변을 다 못하고 시간이 끊겨서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을 하다가 끊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끊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1, 2초 정도를 남기고 답변을 마치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답변이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시간을 꽉 채워서 말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절대 여러분이 미리 끊길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나오시면서 후회하실 거예요. 자, 말하다 끊기는 건 절대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끊기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이렇게 하세요. do를 여기다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나머지 답변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ound noon, 자, 역시 정오쯤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라고 말했죠. 자, 이번엔 level 7 받으신 분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I make the most phone calls in the morning because I have free time in the morning. I usually talk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in the morning. 자,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요건 약간 좀 플레인한 느낌인데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만한 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은 특히 제가 뭘 좀 잘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in the morning을 총 3문장에서 3번을 다 말해줬어요. 그죠? 자, 물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발생하면은 그건 오히려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느끼시겠지만 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래서 in the morning에 한다는 걸 잘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정도를 다 말해줬어요. 자, 여러분 강조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in the morning에 하고요. in the morning에 하고 in the morning.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반복하지 않고 살짝 바꿔서 말씀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도 말씀할 수 있을까요? I make the most phone calls in the morning because I have free time when I have breakfast. 자, 결국 아침에 먹는 게 breakfast니까 내가 아침밥을 먹을 땐 제가 free time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paraphrasing 해주실 수 있다면 그때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level 7 답변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level 8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vel 8에 190점 받으신 분은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양이 많네요.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ight now, I do not make any phone calls at work or school because I'm currently unemployed. But if I do have a job, it would be during the daytime and after lunchtime in the afternoon until I go home. 자,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준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분은 우선 먼저 컨디션을 말해줬습니다. Right now, I do not make any phone calls. 왜? Because currently I'm unemployed. 자, 내가 지금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미리 준비해가는 문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딱 느껴보시면은 이 문장은 이 질문이 아니면 절대 말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자,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영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질문에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어울리는 답변을 해줍니다. 자,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답변이 그리고 정말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답변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혹시 여러분이 나는 레벨 6, 레벨 7이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목표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질문에 최대한 잘 어울리는 문장을 영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도 한번 볼까요? But if I do have a job, 하지만 내가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daytime, after lunch, until I go home. 이분도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어준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daytime이나 after lunch 비슷비슷한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거의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until I go home, 집에 가기 전까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결국 이분은 daytime이란 거를 3번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느껴지나요? 자, 고득점은 이런 데서 바로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세 분 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춘 레벨별 점수를 우리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마지막 문제인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모범 답안 한번 알아볼까요? 자,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email?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답변하시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좀 우리가 볼 건데, level 6에서는요, 이분이 지금 do, 제가 꼭 하셔요 라고 체크해드린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요.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by email. First of all, it can be exhausting if you talk to someone on the phone for too long. Also, it is not possible to send some materials such as pictures or videos.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노란색 표시를 해드렸는지, 이걸 왜 꼭 하라고 하는지 느껴지나요? 자,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disadvantages는요, 이제 단점을 말해준 건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뭔가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전화 통화에 대한 단점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너무 피로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랑 오래 통화하게 되면 당연히 피로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말한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If you talk to someone on the phon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말하게 되면 당연히 좀 필요해지죠. 이게 바로 전화통화의 단점이 되겠고요. 자, 전화통화의 단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다고요? 반대사항의 장점. 즉, 이메일을 보냈을 때의 장점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Also, it is not possible to send some materials such as pictures and videos. 이 말의 뜻은 결국 뭐죠? It is possible to send some materials such as pictures and video by email.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반대사항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가능한데 이메일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메일의 장점을 여러분이 설명함으로써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특히 너무너무 여기서 잘해주신 건 뭐냐 하면은 이 such as를 썼다는 거예요. 자, such as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 구문이 들어가도 되고 예시 단어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분은 간단하게 pictures, videos, 정말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전화통화로 보낼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document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programs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메일로 보내는데 자, 전화통화로는 그게 아예 불가능해요. 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게 되면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최대한 구체적인 어휘들을 집어넣고 말씀하신 게 고득점 포인트다 생각해 주세요. 자, level 6. 하지만 이 정도 답변만 보자면 이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level 7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분이 여기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한번 느끼면서 들어봅시다.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rather than by email. First of all,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cannot save time. Second, it makes a lot of noise, so it disturbs others. Well, so that's why I think like that. 자, 잘 들으셨나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찬찬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점을 설명해주는 그 서론 잘 말했죠? First of all 하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Communicating with someone by calling
cannot save ti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말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겠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save time을 하는 거는 누가 save time을 하죠? 실제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save time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냐면 If I communicate with someone by calling, I cannot save time.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한국말로 바로 직역하게 되면은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 말이 되겠지만 자, 주어를 I로 두고 답변하시게 되면 If I communicate with someone by calling, I cannot save time. 이렇게 해서 좀 더 make sense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실제로 중급반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니까 꼭 이런 것들을 말할 때 혹시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지 주어를 I로 바꿨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잘하신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보세요. Well.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 우리말로는 이제 간투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filler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filler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하면서 말해줘야 될 때, 바로바로 질문 듣고 답변해줘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같은 어휘들을 중간중간에 포함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답변하실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고 정말 자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리게 될 겁니다. 템플릿을 아무리 잘 배우셔서 이거를 멋있게 쭉 말씀을 하시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면은 너무 템플릿티가 나게 되면 또 고득점을 받으실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well 혹은 let me see 같은 이 filler, 간투사들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또 굉장히 괜찮은 답변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녹음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말씀을 한 걸 들어보시면요. 훨씬 내가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구나. 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level 8. 자, 190점을 받으신 분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히 이분이 잘한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Th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by calling rather than email is that you cannot prepare enough with the things you want to say to the other person. By calling, you cannot go through the sentences of what you want to tell them, and also you might leave out some questions or answers that you wanted to tell them in advance. However, through email, you can go through your sentences so you'll be able to make less mistakes than calling. 자, 이미 들어보시고 보시면서 느껴지셨죠? 이건 결국 또 이메일의 장점을 서술해서 이 전화통화의 단점을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똑같이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너무너무 이 답변하는 동안에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천천히 하시 가볼 건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또 이분이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계신 분들과는 다르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The disadvantages of communicating by calling rather than email is that 이것의 단점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several disadvantages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paraphrasing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이 답변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레벨 8까지 원하신다면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I cannot 혹은 you cannot prepare enough with the things you want to say to the other person. 결국 내가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지 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거겠죠. By calling, 전화를 함으로써 당신은 go through the sentences, 문장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Of what you want to tell them. 그리고 어떤 내용이죠? leave out 하면 무슨 뜻이죠?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Some questions or answers that you want to tell them. 미리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혹은 묻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말 못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단점이 되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rough email, 당신은 go through your sentences. 자, 여기서 go through the sentences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so you'll be able to make less mistake.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고득점을 받으신 분이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느낌이 오시나요? 자, 확실하게 느낌 오시고 내가 만약에 레벨 7이 아니라 여기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이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했냐면 문제도 직접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실제 각각 레벨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샘플 음성도 한번 들어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관련 어휘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 오늘 많이 보신 거 느끼시나요? 언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의 장점, 이메일의 장점 아까 뭐 있었죠? 이메일의 장점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내가 이 go through the sentences 내가 천천히 문장을 확인해 보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 아까 전에 어떤 게 있었죠? 이메일, text messages, calling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applications 혹은 app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특강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Part 3 외에도 Part 6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 끝나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저는 또 다음 기출 유형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